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나온 뉴스 한번 보시면 리플의 RLUSD를 도입한다. 어디에 도입합니까? 디카르고라는 물류 블록체인의 메인넷에서 스테이블 코인 리플을 도입할 계획을 가져가고 있다. 자,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용도로 이용될 것이냐, 이미 많은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나서 국제적인 무역 거래에서 이용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거는 리플이 이 해당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기관용으로 설계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죠. 근데 이 기관용으로 국제 무역뿐만 아니라 디크로라는 물류의 블록체인까지도 해당되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다. 그만큼 다방면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재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리플 코인한테는 긍정적인 요인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근데 어제 날짜는 상승력을 반납하면서 떨어졌다. 자, 그 사유가 뭐였습니까? 트럼프가 해당되는 취임사에서 코인의 이야기가 전혀 없고, 마찬가지로 행정명령에서 코인의 행정명령이 없었다라는 실망감에 하방 압박을 가져왔다라는 건데, 자,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경험이 아예 없진 않죠. 자,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연설에서 코인 이야기가 빠졌던 경우가 몇 번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연설에서 코인 시장을 언급하면서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지지했다. 라는 부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확실한 리플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런 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번 주에 일본의 금리 발표가 있죠. 자, 엔캐리라고 합니다. 자, 1월 24일 날짜로 일본의 금리를 결정하는데 지금 시장 예상치는 0.25%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금리를 인상할 거니까 이제 일본의 저금리로 이용했던 그 자금이 다시 회수될 수가 있으니까 다른 쪽 시장에서는 매도가 돼서 그 물량이 하방 압박을 크게 가져올 것이다. 라는 부분이 일본의 금리 결정으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릴 것을 예상되고 있는 경로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로 코인 시장의 추세가 아예 무너져서 끝날 것인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건 코인 시장에 그만큼의 기대 상승은 더욱더 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일본의 금리 결정 때문에 무조건 떨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 안 되겠죠. 물론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어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추세가 무너져서 이제 우리가 매도해야 돼. 라는 관점이 아니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이건 일봉의 모습이거든요. 자, 5,000원을 터치했다가 다시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상승력에 대해서 지지를 못 받고 다시 하방 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은 상승력이 가져오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자, 1,500원대에서 마찬가지고 2,000원대도 마찬가지고 3,000원대에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꽤나 걸렸죠. 왜 이런 시간이 걸렸습니까?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조정을 받은 다음에 움직였다라는 거. 그러면 조정을 받고 나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유는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모멘텀은 변동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 리플의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 코인이다. IMF라는 국제통화기금 또한 리플과 손을 맞잡고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은 리플의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 중에 하나겠죠. 또 하나,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걸로 안정적인 코인이다.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국제 무역에서 이용하겠다. 이 말인즉슨 미국이란 나라가 달러를 많이 이용해야 되는 건데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통화국으로서 달러를 이용 안 하겠다는 브릭스라는 연합이 나오면서 시장을 크게 압박했고 달러가 약해지고 있다. 이 부분을 미국이 가만히 놔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코인을 이용해서 달러의 이용량을 더욱더 크게 만들겠다. 이러한 부분이 스테이블 코인 움직임과 함께 미국의 달러의 움직임을 함께 만들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전략이 있다는 거.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는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주식시장의 상장, ETF,
펀드 시장의 상장이라는 이벤트가 있죠. 이거는 SEC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SEC 위원장 니플을 그렇게나 압박했던 그 위원장은 이미 사임했죠. 새로운 SEC 위원장이 나타나면서 이 부분 또한 강력한 모멘텀으로 지지받을 것이다. 이 부분이 니플이 갖고 있는 상승력에 대한 재료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횡보라인 가져오고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매도한다? 말이 안 되죠. 아직 코인 시장의 정책적 방향성을 밝히지도 않았다라는 거. 트럼프는 이전부터 말을 했습니다. 코인 시장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물론 이 트럼프가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이건 없었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건 안 됩니다. 왜? 많은 지지를 받았던 부분이 코인 시장의 투자자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그냥 넘기지 않을 거라는 거. 그리고 말씀드렸던 미국이란 나라 입장에서 달러를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코인을 들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도 하나씩 짚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수익 구조는 틀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먼저 자료를 넣어드릴 거니까 자료부터 받아보신 다음에 마음에 든다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함께 받아도 충분하겠죠. 지금 시점 흔들린다고 해서 매매 결정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느 라인에서 확실한 브레이크라인을 잡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 신규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매도를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가려면 확실한 저점 라인을 잡아야 되겠죠. 지금처럼 조정 구간이 있을 때 가장 강력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리플의 CEO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1월 21일 날 나온 뉴스거든요. 리플 CEO는 트럼프 취임에 만찬에 참석하면서 리플의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뉴스거든요. 자, 미국이란 나라가 비축 자산, 전략적인 자산을 만들겠다. 이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이제 우리는 코인을 안 팔겠다. 라는 부분이었죠. 미국이란 나라가 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만든다는 거, 전략적인 자산으로 준비한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미국의 동맹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달러만 보유하는 게 아니라 코인을 같이 보유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미 많은 나라가 코인을 비축해야 된다. 우리도 미국 따라서 비축해야 된다. 왜 이 이야기가 나옵니까? 당연히 미국과 거래를 하기 위해선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코인까지도 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경우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장 강력한 코인 시장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라는 거. 아직까지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안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시장은 트럼프 시대가 개막된 거예요. 아직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건 앞으로 4년 동안 코인의 정권이 코인의 정책적 방향성을 밝히면서 움직일 건데 여기에서 실망하고 매도한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겠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최근 들어서 미국의 금리 결정 관련해서 이벤트가 참 많습니다. 자, 이거는 패드워치예요. 미국 연준이 얼만큼의 금리 인하를 할 생각이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자 보시면 99.5%가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자, 미국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들고 있는 코인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건 누굽니까? 우리 개인일고 투자를 하고 있지만 고래들도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고래는 누구예요? 기업이고 기관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샀어요. 대출을 받고 집을 샀는데 금리가 올라가요. 아니면 고금리에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투자했던 집을 다시 팔아야 될 수도 있죠. 근데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주식에도 투자하고 코인에도 투자를 했는데 금리가 이제 높아 내려갈 생각을 안 한대.
그럼 어때요?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은 변동성이 나오는 거예요. 금리의 변동성 때문에 시장 자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변동성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 끝에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매도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연준은 이번 연도에도 100bp를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분명 1월 달에 동결한다 하더라도 다음 금리 인하를 25bp씩 4번 인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은 이 지난 2024년도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이 정확한 계획대로 움직였다라는 거. 더군다나 트럼프 입장은 기업을 중시하는 친기업 정권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다는 건 기업들이 불편해하는 사항들, 기업들이 힘들어하는 사항들을 만들어낼까?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뭡니까? 미국 연준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뭐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당선 전에 연설에서 내 대통령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발언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트럼프였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 시장에 누구는 계속적으로 매집량을 늘려가고 있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JP 모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가상자산 특히나 비트코인을 디스하던 JP 모건은 현물 ETP, 비트코인 현물 ETF에 해당되는 AP를 참여했다. 무엇을 말합니까? 비트코인 ETF가 나온다는 것은 알고 있는 JP 모건은 나는 비트코인을 싫어하지만 내가 비트코인을 모아서 안전하게 보관해 줄게 라는 부분에 참여 신청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했던 것처럼 대중을 오도하는 위선적인 행태를 보였던 게 JP 모건이에요. 근데 이러한 JP 모건이 리포트 자료가 나왔는데 어떠한 리포트 자료입니까? SEC와 니플 ETF의 승인이 임박했다라는 리포트였고 JP 모건은 전망과 니플의 기대감을 함께 보여주었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니플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도 나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 다 나오고 나서 재료가 소멸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나오고 있는 상승 재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린 끝에 뭐라고 합니까? 니플은 지금 지난 바이든 정부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면 확실하게 지금 시점이 상승력이 끝나지 않은 시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말씀드렸죠. 자, 지난 2021년도 어땠습니까? 물론 정권이 바뀌는 부분들 때문에 상승력은 높였어요. 어떻게 높였습니까? 저점에서 2,000원 라인대에 뚫고 올려버리는 모습을 보였던 게 지난 2021년도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트럼프 정권은 무엇이 틀리냐? 바이든 때는 SEC 위원장을 게리 겐슬러로 임명하면서 전체 코인 시장 그리고 리플은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만들었지만 트럼프 정권은 뭐라고 하죠?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되겠다. 미국이란 나라는 코인 시장의 수도가 되겠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또한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코인들을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중에 바로 니플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니플의 CEO와 트럼프는 이전부터 계속적인 만찬 자리에 함께했죠. 이러한 부분들은 2025년도가 이제 시작한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 이 부분이 모두 다 끝나고 내려갈 것인가? 아니라는 거. 상승의 재료는 정책적 방향성을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된다라는 거. 그 이후에 어떻게 얼마만큼 우리는 수익권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때 계산이 되겠죠. 추세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서 매도하고 끝내버린다. 라는 것은 만약 우리가 저점에 매수했으면 물론 일부 매도는 할 수 있겠죠. 전량 다 매도한다는 것은 다음번 매수할 때는 더욱더 높은 단가에 매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비중 관리가 중요한 거고 매수든 매도든 안정적인 수익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왼쪽 하단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먼저 자료부터 넣어 드릴 거니까 자료 먼저 받아보시고 나서 톡방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함께 받아도 충분하다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미 니플 안에 들어가 있는 고래들은 엄청나게 많다는 것도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설명해 드리면서 제가 하나 보여드렸던 뉴스가 있죠. 어떤 뉴스입니까?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자, 이 뉴스는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어떠한 뉴스인지를 보면 확실히 고래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무엇을 말합니까? 비트코인 ETF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상승의 시그널을 전달하는 모멘텀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멘텀이 나오기 전에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먼저 매집을 하고 최저가를 만들어서 개인들의 물량을 그대로 흡수하고 나서 이후에 끌어올린다는 거.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 지금 리플의 ETF뿐만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해당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IPO도 있고요. ETF도 있고요. 또 뭐가 있죠? CBDC, 스테이블 코인. 자,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이 쭉쭉 나올 예정인데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 그냥 매도하고 끝내버릴 것인가? 아니면 급하게 끌어올릴 것인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매수와 매집의 차이점은 다들 아시죠?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예요. 근데 매집이라는 거는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한다라는 거. 고래들은 어떤 거 한다고 했습니까? 이 매집을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있다. 박스권을 그린다. 횡보 라인을 가져온다. 근데 확실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을 때 왜 니플이 해당되는 업그레이드를 기관용으로 설계를 했을 것인가? RLUSD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고 이 니플 자체는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말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이 많은 성장소에 많은 거래소에 상장이 이미 되어 있죠. 이러한 거래소에 상장되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될 때 이용되는 수수료는 니플로 이용될 것이고 이용된 수수료는 소각되면서 그에 대한 가치 상승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많이 드렸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절대로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지 않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업비트의 고래가 니플을 1조 매도했다고 했죠. 언제 나왔던 뉴스입니까? 12월 20일 날 나왔던 뉴스예요. 막상 니플은 12월 20일 날 급락하거나 흔들렸거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였어요. 1조를 팔았음에도 왜 이런 박스권을 움직였을까? 1조를 팔았다는 이야기는 다른 한 고래가 1조를 매수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뭐라고 하죠? 대량 매매, 블록 딜이라고 합니다. 딜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했겠죠? 다만 저렴한 가격에서 매수했다 하더라도 그 이하로 떨어지는 거 원하겠습니까? 원치 않는다는 거. 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개인들의 물량 또한 해당되는 물량이 추가적으로 흡수해 나올 수는 있긴 하지만 그들 또한 매수 라인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흔들면서 더 이상 안 올라갈 것처럼 박스권을 만들면서 고래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흔든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코인 어떻습니까? 현재 시점에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변동성도 많이 가져오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오늘 날짜도 마찬가지예요. 4,780원까지 끌어올렸다가 4,550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또 반등력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리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떨어질 때의 경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계단식으로 어떻게 올랐는지의 경험도 충분히 있으시니까 이러한 경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같이 체크해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5,000원을 바로 뚫고 올라가는 것보다 지금 현재 이 가격대 4,750원, 4,500원, 5,000원 라인 이 박스권에서 안정적인 지지 라인을 먼저 형성하는 게 먼저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이 기회를 꼭 잡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리플코인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과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쪽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니까 자료 먼저 받아보시고 그런 다음에 톡방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함께 하셔도 충분하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